그 수나라와 당나라의 제도 가운데서 그 조용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조용조는 이제 그 수치 체계라고 그래요. 세금 제도 같은 건데, 조는 이제 그 토지에다 물리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이제 사람에다 물리는 세금이죠. 조는 이제 가정, 가가호에다 이제 매기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걸 지세, 이거는 이제 용이나 역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 특산물 같은 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한다 그러는 거죠. 이 세금 제도가 수나라, 당나라가 창제한 건데 동양 삼국에 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조용조를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걸 이제 조세라고 그러고, 이걸 역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공납이라고 그렇습니다. 공납. 그러니까 조세는 이 조도 세금이고 세도 세금이고 합해서도 세금이죠. 그 다음에 역은 이제 그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군역을 만든다든가 또 군역 대신에 군포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 공납은 특사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사물을 내는데 단위가 가호별로, 가정별로 내는 것이고, 역은 사람인데 대부분 남자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니고요. 군역도 남자가 지는 것이고, 또는 그 울역이라고 해서 그 노역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세는 이 토지에다 물리는 것인데, 조는 선납세, 세는 훈납세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같은 세금.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이 조세를 전분 6등, 그 다음에 연분 9등, 무슨 말이냐면은 풍년이야 흉년이야 따라서 9등급으로 그 논이 기름진 논이냐 아니면은 척박한 논이냐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6, 54등급이 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차이 있게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쌀로 걷는데 한 결당 4말에서 20말까지, 그러니까 가장 낮은 등급이면은 4말이고 가장 높은 등급이면 20말을 내게끔 한 결당, 그렇게 이제 세금을 정했던 거죠. 그걸 이제 세종대왕이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이렇게 해서 이 지세, 조세, 지세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조 때까지,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이제 반정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이제 첫 번째 그 실시한 정책이 영정법이라는 건데, 영정법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정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냐면 세종께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정해가지고 이 조세를, 그러니까 지세지요. 토지세를 차이 있게 이렇게 물렸다는 거 아니었어요? 54등급으로 물렸는데, 그러니까 1결당 가장 낮은 등급은 쌀 4말, 높은 등급은 20말까지 해서 이렇게 차이 있게 한 거를 인조가 이제 그 반정을 해놓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상류층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뭐 그럴 거 있느냐, 이게 차이 있게 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땅은 1결당 쌀 4말로 그냥 하자. 영정법입니다. 이영훈이 정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조가 이제 그 영정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지배층들의 그 환심을 샀던 것이죠. 그 영조가 그 균역법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균역법은 이 조용조하면 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역이죠. 조선시대 저됐어요. 그 역이란 건 뭐냐면은 본인이 군대를 가거나 또는 군대를 안 가면 대신 군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두 필, 장정 한 사람이 2필을 내는 건데요. 이걸 한 필로 줄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역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두는데 양반들은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양반들은 군역을 지지 않으니까. 그게 참 조선시대의 문제인데, 오히려 서양 같으면은 귀족들이 더 군대를 더 열심히 갔는데, 우리 조선은 양반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평민들만 갔죠. 그것은 이제 균역법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군역을 지든가 아니면은 그 대신에 배를 내서 군포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제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호포법이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그게 뭐 말이냐면은 이 군포를 내는 거를 아까 양반들은 내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또 군대 가는 대신 내는 군포도 안 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반도 다 이제 군포를 내든가 뭐 군역을 지든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군포를 내야 되겠죠. 뭐 군역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몸이 가든가 아니면은 그 군포를 낸다는 말은 이제 뭡니까? 금전적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옛날에는 이 배나 또는 쌀이 화폐 대용으로 썼잖아요. 그렇게 내라 해서 그걸 호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개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반이 5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지웠던 것이니까 양반들의 반발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워낙 강력하게 그 개혁 정책을 이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했던 것이죠. 공납은 그 지역 특산물을 내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호별로 내는 겁니다. 모든 가정별로. 물론 가난한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복을 내면은 이제 전복을 또 그 지역별로. 어느 집은 전복이 있어도 낼 수 있지만 또 없는 집은 사서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거기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서 내다 보면은 이제 그걸 모아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공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인을 이제 파견시켜가지고 모으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방납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방납이란 건 뭐냐면은 그 방납이 방해한다, 납부하는 걸 방해한다 뜻인데, 자기를 거쳐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기를 내는데도, 굴비를 내는데도 아무리 품질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좋은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업자가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가 행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조기를 가져와도 야, 그거 안 되겠어, 바꿔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때까지 와서 이 공납제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소설 임꺽정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임꺽정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납을 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굴비가 없는 집은 굴비를 사서 내야 돼요. 영광 사람이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굴비가 있는 집은 굴비 있는 굴을 내면 되는데 사서 내야 되고 사실 있는 집도 자기가 자기 굴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납업자들이 이 중간 업자들이 끼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걔들이 권하는 걸, 걔들 걸 사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는 사람 더 힘들겠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도 똑같이 호별로 내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못 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도망가서 임꺽정의 산속으로 숨어가서 산적이 되고 다 그랬던 것이죠. 화적이라고 해가지고 화적은 뭐냐면 화전을 이제 일구러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둔갑한 거죠.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예, 그런 소설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처음으로 이제 대동법이 나옵니다. 대동법은 뭐냐면은 크게 똑같이 한다고 무슨 뜻이냐면 이 공납을 내는데 부유한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똑같이 물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토지 소유한 토지 결수대로 내자. 그러니까 토지가 많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하나도 안 내고 이제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죠. 어려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반발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시작을 해서 경기도만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려 100년이나 더 지난 숙종 때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대동법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렇게 조기로 내고 굴비로 내고 또는 홍시로 내고 전복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쌀로 내자 무조건. 쌀로 내면은 공인들이 이제 그 쌀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진상을 하는 거죠. 임금에게. 예, 그렇게 해서 대동 역사는 저하고 공부를 해야 확 느는데요. 광해군의 대동법이나 인조의 영정법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외웠을 것입니다. 그 머리에 안 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해군의 대동법은 부자증세법입니다. 부자증세법. 그리고 이제 인조의 영정법은 부자감세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해군은 대동법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렸으니까 당연히 지배층들의 불만을 샀겠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고 인조는 이제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감세법을, 영정법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대동법하고 영정법은 같은 수치 체계는 아니고 다른 체계인데 그것은 다음 차례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자 증세, 부자 감세 한눈에 팍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예, 대동법은 부자 증세법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 공납이었어, 공납. 그리고 영정법은 이제 부자 감세법인데 이것은 조세죠. 그러니까 이제 공납이라는 것은 오늘날 가정에다 물리는 것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건강보험 같은 것이고, 이 조세는 땅에다 물리는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그 건강보험 같은 이제 그 공납을 물리는 대동법이 공납을 물리는데 특산품 내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부자들 땅에다 많이 이렇게 기준해서 재산이 많으면 더 내게 한 거죠. 물론 적으면 더 내게 하고. 조세는 이제 땅에다 물리는 재산세 같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 1급지나 지방 낮은 급지나 똑같이 세금을 물렸던 겁니다. 인조가 이제